하겠습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게요. 아, 처음 접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리만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라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스택. 그러면 다른 말로 한다면 더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본다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그릇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출구도 똑같이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동일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스택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또 뭐 우리 이제 동전 지갑 같은 경우에 동전만 집어넣는 거다. 요즘 뭐 이제 그 택시를 타도 이 현금을 내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걸 볼 수 없지만 그 전에 이 운전하신 분들이 이런 동전을 이렇게 거스름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동전을 넣는 이 그 이런 통이 하나 있었죠. 거기에 위에다 이렇게 삽입을 하면 점점 내려가고 또 빼면은 올라가고 이런 모습. 저기 물론 이렇게 스프링이 있고 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하고 유사하게 생긴 게 뭐냐 하면 이 카페테리아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접시가 쭉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이 접시를 위에다 올리면 제일 나중에 된 접시부터 꺼내가는 그런 모습이다. 자, 우리나라는 동전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서양은 카페테리아에서의 접시 담는 그릇을 많이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이게 제일 먼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이 라스틴 맨 마지막에 들어갔다 해서 라스틴 그리고 그게 제일 먼저 나간다 해서 first out이다. LIFO, LIFO라고 하는 구조다 하죠. 네, 뭐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고 이와 같은 이제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여기에 우리는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에 자료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집어넣는데 그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료를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자료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또는 자료가 이 안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빠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여기 자료 플러스 동작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이런 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클래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동작 이걸 함수라고 안 그러고 메소드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 자료를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데이터라고 불러도 되겠지만 이거를 필드라고 부르죠. 이렇게 생긴 모습을 가지고 하는 구조체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럼 이와 같은 이 스택에서의 메소드 동작은 어떤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이런 구조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구조체를 만드는 동작, 함수 또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기능 이런 걸 크리에이트 메소드라고 하는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필요하겠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이런 동작은 또 뭐가 있냐면 이 안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비었는지 아니면 자료가 한 개라도 있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 갖다가 비었는지 물어보는 이런 이제 이 기능이 하나 필요하겠죠.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꺼내려고 한다면 뭔가 이제 일치가 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하겠죠. 뭐 이런 경우. 세 번째, 자료가 꽉 찼는데 더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is full. 이와 같은 기능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고, 전반적으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와 같이 입구가 있다라는데 여기다가 집어넣는 걸 갖다가 삽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푸시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있는 내용을 갖다가 툭 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걸 팝이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꺼내지도 않고 집어넣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거 한번 그냥 졸졸이 다 볼 수도 있겠죠. 가장 위에 있는 것만 찾아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들여다본다 해서 피크라고 해요. 자, 이런 모습이 다 하죠. 그래서 저와 같은 전반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런 구조 모습은 이런 저희 그 함수 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안에 들어갈 거는 뭐냐 하면 이 여기에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그 저장할 수 있는 크기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크기에 해당되는 정보 중에 이게 제일 위입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위 탑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0이라고 하는 데서 1로, 2로, 3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순서대로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삽입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증가되고 빼내게 되면 감소하는 그런 구조체를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이니까 제일 끝입니다라고 하는 뜻에서 여기 바텀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1 값에 해당되는 걸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들 많이 그려요. 이렇게 바텀으로 돼 있다. 이거는 단일 구조일 때 통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스택을 하나만 쓰지 않죠. 우리가 저희 그 뭐 식당에 가게 되면 접시가 올려져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죠. 뭐 뷔페 식당이다 그러면 여러 군데 접시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런 식의 됐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 개에 해당되는 걸 쓴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 중에 두 개의 스택을 쓴다라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생긴 스택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스택 하나. 예를 든다면 여기는 100원짜리 동전을 묶어놓는 스택이다라고 하고 여기는 500원짜리 동전을 갖다 놓는 스택이다라는. 그래서 약간 폭이 좀 넓게, 요건 폭이 좀 좁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동일한 크기였다. 이것도 500원이었고 이것도 500원이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크기는 만약에 100개, 여기에 해당되는 크기는 뭐 50개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 한번 해보죠. 크기가. 그러면 100개가 초과되면은 이거 절대 못 쓰겠죠. 근데 물론 여기에는 50개가 꽉 안 찼어요. 그렇다면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좀 합쳐보자 이거죠. 이걸 두 개를 이 그 포괄적으로 하는 거. 이제 더하면 어떻게 모습이 되겠냐. 그래서 이번 스택을 이렇게 중간에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바텀이 여기 있는데 여기 바텀. 여기도 바텀이 있고 끝이 밑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밑을 두고 중간에다 이렇게 한번 여기지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이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스택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다음 이걸 B라고 하는 스택이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긴 A 스택이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B라고 하는 스택이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가 바텀인데 만약에 자료가 점점 늘어나면 이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자료가 이제 그 좀 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다시 B가 좀 커지면 올라가고 이런 식의 작업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이 위치가 여기는 탑 1, 여기는 탑 2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쪽은 증가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잡아준다고 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번이었다면 101, 102, 103, 104 이렇게 증가되는 위치값을 가지고 배열을 잡아주면 될 테고 여기는
99, 98, 97, 96, 95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삽입을 할 적에는 삽입 시에는 요거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삽입 방향은 아래로 늘어나는 거니까 값이 점점점 감소되는 걸로 가고 여기는 삽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삽입 방향은 탑 포인트 값이 하나씩 하나씩 증가되게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게 바텀 부분인데 바텀이 좀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쳐 놓게 되면 바텀 하나 가지고 하나는 증가,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삽입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 개짜리만 얘기 오늘을 할 거고 만약에 두 개를 쓴다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만약 세 개를 해야 된다면 세 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럼 따로 하나 별도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스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용 용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걸 많이 호출하게 됐죠. 그러면 호출하고 호출 이렇게 되게 되면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야 될 때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다음에 이 뭐 나중에 하겠지만 뭐 마이크로 마우스와 같은 경우에 길 찾는데 길을 최근 쪽으로 거꾸로 되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메소드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스택 사이즈를 정해준다. 물론 사이즈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택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아까 얘기했듯이 100원짜리 동전을 넣는 스택인지 500원짜리 동전을 넣는 건지 아니면 접시도 조그마한 접시를 넣는 건지 큰 접시를 넣는 건지 그런 식의 어떤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하나의 그냥 크기만 가지고 동일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사이즈만 가지고 하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 스택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형태는 이 오늘은 그냥 배열을 사용하는 걸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배열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공간을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스택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배열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배열인데 일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일차원 배열은 스택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정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트럭처문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일반화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해서 엘리멘트라고 할게요. 스택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접시일 땐 동전이든 상관없이 한다. 자, 그리고 메모리를 배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MRlog이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하고 CRlog이라고 하는 걸 쓰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CRlog은 크기 정보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크기만큼, 사이즈만큼에 해당되는 거를 공간을 배정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하나 공간의 크기가 얼마냐 하면 엘리멘트라고 하는 이런 크기 해당되는 걸로 만약에 100개다면 100개, 10개다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공간에 해당되는 걸 만들고 그걸 1차원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쓰죠. 포인트 타입하고 C 언어에서는 1차원 배열하고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로 자료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거 가장 위에 입구와 출구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탑이라고 하는 변수 가지고 적는다 하죠. 제일 처음에 시작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C 언어와 같은 경우는 이거 의미는 사실 요거의 의미는 이거죠.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로 쓰인다. 100.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사이즈라고 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시작이니까 이렇게 잡힌 거죠. 0부터 시작해서 1 해서 스택 사이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크기를 요만큼의 스택이라고 하는 배열 공간이 잡혔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제일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텀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불어 들어갔을 적에는 포인트 값이 0이 들어가면 안 될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걸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다 포인트. 이거 시작은 비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마이너스 1로 할지 1로 할 건지 그건 배열에 자기가 그 시작값을 결정하면 된다. 이제. 여기 0부터 시작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1부터 시작했다면 다 바텀을 1부 그 0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그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것만이 원칙이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함수에 해당되는 메소드. 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저희 세 개의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크로 마우스로 로봇에 따라서 길을 찾아가는데 쭉 찾아가서 봤는데 결국은 되돌아왔단 말이에요. 되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아까 왔던 길하고 다르게 어떤 공간 하나가 모자라. 만약에 내가 또 나사를 하나 그 부품을 그 조립한다고 또 분해한다고 빼서 하나하나 했는데 나사 하나가 없어졌어. 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관계를 따지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택에 내가 거꾸로 자료를 찾아 들어갔는데 역추적하는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보는 거와 유사한 관계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먼저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스택이 빈 거다라고 하는 거죠. empty. 초기 상태니까. 이게 초기 상태. 따라서 여기는 비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니까 비었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초기 상태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탑 포인트 값만 가지고 보면 되겠다. 탑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은 아 이거 비었네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로 0부터 스택에 들어가는 걸로 봤으니까 그리고 이 스택에 이와 같이 두 개가 이렇게 맞붙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뚝뚝 떨어져 있는 경우로 봤을 때 이런 독립적인 스택 구조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C와 같은 구조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스택이 비었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스택이 비어 있지 않으니까 물론 true하고 false라고 하는 이 값은 C 언어에선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니까 이 상수값을 정해줘야 되겠죠. 이건 1로 이건 0으로 뭐 이런 식의 값을 정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택이 공간이 한정돼 있죠. 배열로 썼으니까. 따라서 이런 1차원 배열로 썼으니까 스택이 공간이 꽉 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더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메모리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를 항상 자료를 집어넣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작업이 바로 이거다. 혹시 색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그 배열에 또는 이제 이 자료 구조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해 보자.
자, 그러면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이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열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최대 얼마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게 스택 공간이다. 이거는 시작할 때 고정적인 크기를 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그 컴파일 시에 이제 결정해 줘야 된다. 물론 런타임 시에도 저희 그 다이나믹 배열로 저기 만들어 줄 수는 있어 어레이로. 근데 여기 크기가 여기가 얼마만큼의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최대 크기 맥스 스택 이라고는 사이즈가 있겠죠. 만약에 난 여기다가 100개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최대 얼마까지 가냐면 99라고 하는 간간까지 가겠죠. 0번부터 99까지 하면 100개에 해당되는 게 들어간다. 따라서 이게 100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택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최대값이다라고. 맥스. 이렇게. 따라서 그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만큼의 공간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여기에는 뭐냐 하면 이 꽉 찼는지는 여기까지 꽉 찼으면 더 이상 자료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탑이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포인트가.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니까 탑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보면 되죠. 맥스, 스택. 이건 지울게요. 사이즈 빼기 1. 그러면 탑 가장 위까지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니까 꽉 찼습니다라고 하는 응답을 해주면 되겠죠. 꽉 찼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여유 공간이 있다는 얘기니까 false. 자, 이렇게 해서 적어주면 되겠다. 자,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얘기고 이제 스택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함수 또는 메소드는 이거다. 푸시. 근데 집어넣는데 여기다가 내가 잘 집어넣으려고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뭐 접시가 있는데 빨간색 접시니 아니면 파란색 접시니 아니면 그림이 뭐 꽃무늬가 있는 거니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게 자료가 엘리멘트라고 하는 형태로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였다라. 물론 이만 써도 되는데 알고리즘을 표현한다면 좀 더 조금 더 자세하게 쓰냐고 그렇게 썼어요. 자료를 추가한다 하죠. 자료 삽입. 입구를 통해서 추가하는 거. 자료를 집어넣으려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부터 받아라. 이거 없이 그냥 집어넣으면 잘 될 때도 있지만 꼭 중요한 순간에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와 같이 최악의 경우를 따져봐야 되죠. 그게 뭐냐면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여유 공간이 만약에 없이 꽉 찼다라고 꽉 찬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 뭔가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강제 종료시켜 줘야 되겠죠. 그럼 갑자기 그냥 강제 종료시켜 주게 되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까 끝. 그래서 스택 풀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강제 종료시켜 주겠죠. 이거 뭐 강제 종료니 뭐니 그런 얘기보다 그냥 스택 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검사를 해준다. 만약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때 가서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이 부분이다. 이제. 이거는
만약에 대비한 경우고 자료를 집었는데 아까 만약에 자료를 집었더니 10이라고 하는 자료가 여기 있었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푸시 20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10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20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탑이 이렇게. 여기가 0번, 1번 이렇게 이 배열의 위치, 인덱스 값이 증가하시는 거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죠. 주차, 보통 스택의 형태가. 따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0번의 위치에다가 1번의 위치 값을 바꿨죠. 그래서 탑의 값이 하나 증가시켜 준다. 그리고 거기다가 증가된 위치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죠. 바로 이 값. 그게 이 스택 탑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어떤 값을 넣는데 그게 바로 요 매개 변수로 들어온 값이다. 이게 푸시라고 하는 함수의 또는 저희 스택에서의 이 첫 번째 핵심 부분이죠.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스택에서의 핵심 부분 팝이죠, 팝. 근데 여기서는 팝을 하는데 어디서 팝을 하냐면 중간에 있는 걸 떠 꺼내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제일 위에 있는 걸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접시가 쌓여져 있는 더미에서 가져오는데 접시 맨 밑에 있는 거나 중간에 있는 거 꺼내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거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따라서 팝 이걸 가져오게 되면 가져오는 건 엘리멘트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오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C 언어를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뭐 빼도 상관없지만 일단 이런 형태의 자료가 산출된다라는 거. 이건 리턴 타입이 값이 엘리멘트라고 하는 걸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엘리멘트로 써보자. 그럼 뺄 때 꼭 여기서도 만일에 대비를 해야 되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놔라라고 하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꼭 이와 같은 걸 확인해라 하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 비었는지에 대한 확인. 그게 is empty라고 하는 스택에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추류였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한 메소드에서 여기는 비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비었는데 뭘 더 꺼내겠어요? 따라서 이때는 뭐냐면 에러 메시지 정도 꺼내고 강제 종료시켜 줘야 되겠죠. 따라서 자료가 없으니까 empty. 이렇게 쓰고 메시지 내보내주고 강제 종료시켜 주면 될 거다. 재고는 이제 그 만일에 대비한 하나의 이제 그 응답이 되겠고 실제 이제 핵심 부분은 바로 요 아래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꺼내면 되는 거죠. 근데 꺼내는 위치가 뭐냐면 아까 여기 20, 10이었다 그러면 이거를 꺼내는 거죠. 이걸 꺼내는 거.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걸 팝 튀어나간다. 그래서 꺼내는 거니까 그 꺼내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스택이 가리키는 스택에서 누가 가리키고 있냐면 탑이라고 하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거에 값을 가져올 거죠. 그래서 2라고 하는 변수에다 일단 저장해 놓죠. 임시로. 그럼 이거 빼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어떤 모습을 가냐면 이런 모습을 가져. 팝하고 나면. 그럼 탑이 다시 10을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탑은 원래 1이었는데 0으로 다시 포인트 값이 바뀌어야 되니까 하나 감소시켜 주죠. 그리고 요 값을 리턴하면 되는 거죠.
이게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자, 피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고 단지 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탑에 해당되는 자료만 확인해 보는 거다. 그래서 혹시 뭐 아까 썼으니까 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스택의 탑에 있는 자료를 그냥 검색만 하는 거죠. 그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것만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뭘 검색할 게 없겠죠. 그러면 이거 동일한 거다. 따라서 여기도 그러면 자료가 없으니까 검색할 게 없죠. 똑같은 얘기 여기다 쓰면 돼. 그리고 강제 종료시켜 줘도 되지만 여기선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죠. 있으면 합의 가리키는 포인트 값을 그냥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스택 중에서 합 포인트가 가리키는 것만 읽어서 알려주면 끝이다 이거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이렇게 강제 종료시켜 줄 필요는 없겠죠. 뺄 게 아니라 그냥 위에 있는 거 읽어볼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한 거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스택이라고 하는 구조를 지금 배열로 잡았는데 사실 우리가 배열로 잡아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링크드 리스트로. 저희가 뭐 바텀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고 여기가 탑 포인트에 해당되는 거. 자, 이렇게 내가 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0, 30, 70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것도 일종의 스택인데 이런 모습이다 여기죠. 10, 30, 70이고 여기가 탑을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의 이그 배열로 잡았을 땐 이렇게고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널 포인트 값이 널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이 자료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헤드라고 하는 걸로 잡아줬던 걸 탑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특별하게 이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서 이 정도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Q라고 하는 자료 구조예요. 스택에 대한 거는 다시 조금 있다가 또 어디 사용되는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 꼭그 짝을 이뤄서 나오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가 이거다. 아까 그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줄서기라고 하는 줄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선착순이죠. 제일 먼저 도착한 분한테 먼저 서비스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줄서기니까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first in, first out이다라고. 이걸 FIFO.
그래서 FIFO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 그걸 아까 메소드들하고 얘기했죠. 먼저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줄을 서는 거니까 이런 모습이다 하죠. 줄서기. 의자가 쭉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음. 그리고 여기 서비스 데스크가 있다 그러죠. 여기 서비스 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출구 쪽으로 나가겠고 여기는 입구 쪽이다. 이건 입구고 여기는 출구 쪽이에요. 그래서 입구하고 출구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 이런 거를 force in, force out Q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그 운영 체제를 하게 되면 이런 얘기, 운영 체제뿐만 아니라 force out 먼저 나간다는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걸 다른 얘기로 선입 선출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먼저 서비스 해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또 다른 얘기를 또 이렇게도 쓰죠. 이건 이제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먼저 서비스 받는다라고 한다. 이게 일종의 이거다 했죠. 우리는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 그 컴퓨터의 이제 그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다. 먼저 여기 메소드를 뭐가 있나 한번 그렇다면 따져보자죠. 그러면 이런 줄을 서야 되니까 줄 서는 부분들이 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대형 의자 또는 장의자를 갖다 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네 사람이 앉는 의자냐, 열 사람이 앉는 의자냐, 방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줄을 갖다 쭉 거놓든지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스태그에서 마치 한번 큐라고 하는 줄을 갖다가 만들어 놓는다. 그렇죠. 의자를 갖다 놓는다. 그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여기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이 큐에 또는 이 줄서기의 줄에 자료에 이그 누군가가 서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 또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여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마지막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걸 갖다가 add q 또는 enqueue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쓸게 add q. 큐에 들어가는 거. 근데 이렇게 나가는 걸 갖다가 큐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delete q. 그래서 이렇게 물론 뭐 큐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제일 요 안에 이쪽에 빠져나가는 쪽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구조상을 보게 되면 아까는 탑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먼저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제일 먼저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 이걸 앞에 따라서 헤드라고 하고 이거 제일 뒷부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뒤로 가서 줄 서세요. 이제 맨 뒤로 가서 줄 서세요. 이제 그래서 끝이니까 꼬리 쪽이죠. 테일. 이렇게 헤드와 테일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 두 개 또는 이제 이건 앞이니까 프론트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건 제일 뒤니까 이렇게 붙여서 포인트 값을 이름을 이렇게 변수 이름을 주면 되겠다.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형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거, 이 형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줄을 서는데 우리가 이런 대형 의자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의자라고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의자가 있을 때 긴 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의자를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의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 보게 되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 원형 의자냐 아니면 일자형 의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쭉쭉쭉쭉 갈수록 이제 여기에 뭐 만약에 병원에 갔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뱅뱅뱅 돌아가면서 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좋으냐 이거 좋으냐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첫 번째 일자형일 경우에 대한 이 경우에 배열이 어떻게 배열을 가지고 만들면서 이 줄석이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저희 이 네 개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요. 최대 네 개 공간, 네 사람이 앉을 수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 이 제일 먼저 서비스는 누가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들어오면 어떤 순서대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제 이 완형 또는 환영과 그다음에 일자형의 어떤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앞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거. 다시 말해서 제일 앞에 누구고 제일 뒤에 누군지에 대한 걸 알려주기 위한 거. 앞에는 어디고 제일 뒤는 어딘지에 대한. 그다음에 여기에 네 개에 해당되는 공간이 이렇게 있다가 근데 여기 네 개의 공간인데 여기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이렇게 한번 붙여볼게요. 네 개의 공간이 있다라고 가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할 적에는 아무도 안 앉아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안 앉아 있는 이런 상태, 초기 상태. 초기 상태일 때는 여기 비어 있으니까 초기 상태에다가 포인트 값을 시작 위치에 이 배열의 크기를 4라고 정할 수도 없고 100이라고 정할 수도 없고 어디냐면 제일 먼저 오면 여기 앉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합니다. 초기 상태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둘 다 헤드하고 테일 값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럼 어디 들어가냐 하면 중간에 들어갈 수는 없고 들어오는 데가 여기가 끝이고 여기로 들어오는. 그럼 제일 먼저 여기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딱 서 있질 않죠. 사람들은 어디 갔냐면 제일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디로 하냐면 들어가는 쪽은 뒷부분은 알아서 들어오니까 테일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가라. 요거보다 하나 더 값을 증가시켜서 들어가라. 그 들어갈 때는 뭐가 관여하냐면 텔이라고 하는 변수가 관여한다 이제 위치값. 또 하나 넣어 들어갔다 하면 그러면 빠진 것도 없으니까 A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A는 건드리면 안 되고 요 뒤에 가서 조용히 기다려야 되니까 이 뒤에 가서 붙어야 되겠죠. 어디냐면 1번에 가서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증가된 1번.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 있는 거 여기 0번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보다 하나 앞에 있는 건 전혀 나간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죠.
C라고 하는 자료 또는 C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더 들어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직까지 A라고 하는 사람도 안 나왔고 B라고 하는 사람도 서비스를 못 받았으면 그 뒤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C가. 그 위치가 어디냐면 2번이에요. 여기가 이거보다 하나 더 증가된 위치. 아직까지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까 나가질 않았으니까 헤드 부분은 마이너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D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더 들어왔다고 하죠. 그랬더니 A는 아직까지 서비스를 못 받아서 그대로 이제 그 자리에 지키고 있고 B도 마찬가지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고 C도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 어디 들어가냐면 C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따라서 3번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보다 하나 더 증가된 거. 아직까지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까 이거다. 자,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공간은 꽉 찬 상태죠. full한. 이거는 비어 있는 상태고 초기 상태는 비어 있는 거. 이건 꽉 찬 상태. 자, 꽉 찬 상태에 더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배열은 4개 공간밖에 선정을 안 했으니까. 자, 근데 다행히 여기서 하나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비스를 받을 적에는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하나 증가시킨 요 부분이 증가된. 요게 서비스 받았으니까 서비스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서비스를 못 받았으니까 자기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근데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면 앞으로 밀착, 왼쪽으로 밀착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이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를 또 서비스 받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B가 서비스 받겠죠. 나가는 게 요거 하나니까. 따라서 1번에 있는 거 요게 서비스 받는다. 나가 들어온 건 아직까지 없으니까 3번은 그대로 있죠. 따라서 C, D는 여전히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 더 서비스를 해줬더니 이번에는 누가 제 서비스 받냐면 C가 서비스 받죠. 그게 어디냐면 2번에 있으니까 요 나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값 하나 증가시켜 주는 거. 들어온 부분은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3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D 하나 남는다. 자, 하나 더 또 서비스를 받으면 이번에는 이게 날라가서 나가서 3이 되고 마지막 3. 자, 이렇게 됐다. 자, 이것도 자, 여기 이렇게 된 경우를 보게 되면 초기 상태 이거 두 개가 동일한 값일 때 비어 있는 경우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지만 여기가 3인 경우를 보게 되면 이 3인 경우를 보게 되면 풀인 경우도 3이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이 테일 값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요거만 가지고 보게 되면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꽉 찬 걸로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항상 실생활에 있는 것처럼 왼쪽으로 계속 이동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여유 공간을 두고 이것도 계속 왼쪽으로 이동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에 해당되는 것 갖다 바로 계속 밀착해 주는 이런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 거. 지금 네 개밖에 없으니까 자료 이동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줄이 굉장히 길다라고 한번 해보죠. 수천 명이 뭐 수억 명이 있는 자료다라고 한다면 하나씩 이동하는 데만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다. 이런 경우는 이동이 필요한데 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불필요한 작업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된다. 우리가 실제 자료를 갖다가 관리해 주는 부분이 들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원형 구조 가지고 쓰게 된다. 하죠. 그래서 원형 구조에 해당되는 거까지 하고 좀 일찍 끝낼게요. 그럼 원형에 대한 어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해결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Q의 모습을 일자형에서 이렇게 일자형에서 원형의 형태로 바꿔주자. 또는 환형 형태로 바꿔주자. 이거는 뭐 하기 위한 거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다. 무슨 단점이냐면 자료의 이동을 갖다가 안 해도 되게 만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이 바로 원형 형태로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공간을 4개짜리를 했는데 4개짜리를 하게 되면 너무 자료가 원형으로 할 때 이 작아서 조금 더 늘려서 6개 공간짜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자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일자로 6개 공간이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0번, 1번, 2번, 5번까지 Q가 있다. 이렇게 6개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뺄게요. 저렇게 생긴 걸 이렇게 바꿔서 원형에 해당되는 모습으로 바꿔서 표현. 그리고 이거를 0번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모습을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 놓고 하게 되면 5번 다음에 다시 0번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 아까 이 그 연결 구조체도 환형 이렇게 얘기했죠. 뭐 그런 어떤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워낙 자료 구조 형태에서 이렇게 환형이라고 하는 또는 원형의 형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일 때 아까 이 제일 앞쪽에 있는 걸 헤드, 뒤쪽에 있는 걸 갖다가 이 테일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생겼을 때 시작되는 이걸 이제 초기 상태였다고. 여기 초기 상태일 때 어떤 값을 썼어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시작했었죠. 근데 지워버렸네. 근데 여기는 헤드 값을 0으로 시작하고 테일 값도 0으로 시작하는 초기 값을 가지고 한번 넣어보자.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초기 상태니까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상태죠.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다. 그런데 자료가 들어가는 경우에 하나 더 본다면 들어갔는데 0번에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A, B, C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헤드
위치는 요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 앞에 값을 가리키는 걸로 집어넣고 테일 값은 그 자체의 거, 끝에 거 이렇게 포인트하는 걸로 나타내 보자. 그래서 이런 원형의 경우는 이런 이제 그 공간 하나를 아예 안 써요. 그 대신 자료 이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다. 만약에 하나 더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돼요. 그랬을 때 헤드는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포인트 값 1, 테일은 요거 위치값 3. 이렇게 나타내는 걸로 설정을 하자 이거죠. 그렇다면 큐가 꽉 찬 경우들도 있겠죠.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여기에 A라고 하는 재료, B, C, D, E. 요거 하나는 비어 있어요. 이건 안 써. 빈칸, 빈칸이다. 이게. 자, 이렇게 됐을 때 헤드 값은 얼마냐 하면 요거가 시작이니까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 0. 그래야 되겠죠. 만약 이것까지 꽉 채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헤드 값이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끝도 5가 나오겠죠. 따라서 하나 안 쓰는 거예요. 테일은 이거 끝이죠. 이렇게 해서 제일 끝이 요거죠.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거. 만약에 여기까지 썼다가 쳐보자 이거지. 여기가 만약에 0이라고 하는 뭐 이런 값이 있다 쳐보자.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0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인데 역으로 가니까 5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제일 끝엔 또 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혼동수죠. 어느 게 시작이고 어느 게 끝인지 모르죠. 따라서 아예 하나 안 쓰는 거죠. 이거 빈칸으로 두자. 그럼 이게 뭐냐 하면 하나 안 쓰지만 이거는 Q가 꽉 찼다. 후. 하나 더 그려서 초기 상태. 여기 하나 공간은 빈칸으로 놔뒀다. 했을 때 이때 헤드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중에 여유 공간이 하나 있는 부분이 있죠. 빈칸 있는 거. 여기서부터 이게 제일 먼저 서비스를 받을 거단 말이에요.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값이 헤드 포인트 값으로 넣어놔라. 테일은 이렇게 해서 끝이니까 요 값을 하라. 이렇게. 이것도 뭐냐면 Q라고 하는 이 자료 구조가 꽉 찼다. 이런 형태. 물론 실제적으로는 빈칸이 하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마저도 채우게 되면 어느 게 헤드고 어느 게 테일인지 동일한 값을 나타내 가지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포기하는 경우로 이렇게 만들어진 차.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환영의 형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형 또는 환영의 경우를 쓰게 되면 일자형의 경우는 자료 이동이 필요한데
은 일자형에 비해서 자료 이동, 그러니까 이제 그 Q에서 삭제 시 불필요하다 이거죠. 따라서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이라 그러면 공간 하나를 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단점은 있지만 뭐 공간 하나 안 쓰는 게 크게 이제 이 메모리 손상,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난리가 날 정도는 거의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찾으면 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요거에 해당되는 거 이거 그냥 마저 합시다. 그냥 이제 그 동작하는 거 간단히 쓰고 중에 이그 큐에 자료를 집어넣고 빼는 것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추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그 동작 메소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고 끝낼게요. 쉬지 않고 그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소드들 여러 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저희가 알기 위해서는 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 먼저 이거부터 하죠. 이제 그 큐 사이즈를 100개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변수로서 이렇게 한번 정해 보죠. 사이즈를 100으로 한번 정해 보죠. 그러면 create라고 하는 이 함수는 요거만큼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겠죠. 물론 이게 10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거다. Q라고 하는 배열을 만드는데 여기는 아까 스택에서처럼 1차원 배열에 대한 걸 가지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정수든 실수든 문자든 문자열이든 그냥 그걸 통괄해서 그냥 엘리멘트라고 하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원형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뭐 생각해야 될 건 없고 알고리즘 상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삭제하는 데서 왜 이제 그 관리되는 것이지 이건 1차원적인 모습하고 동일하죠. 필요한 크기는 사이즈만큼이고 하나하나 원소의 크기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포인터가 두 개 있죠. 하나가 헤드 포인트. 그 다음에 꼬리에 해당되는 거. 그게 이렇게 해서 시작값을 초기값 만들어져 있죠. 두 번째 Q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 물론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여기다 Q를 붙여야 되는데 그냥 empty만 쓸게요. 조건은 이게 초기 조건이죠. 헤드하고 테일이 동일한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같이 헤드 값하고 테일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동일한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Q가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뭔가 자료가 들어있던 얘기죠. 뭐 이거는 저거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따져봐야 되겠다. 아까 여기서 보니까 0 다음에 5가 나오죠. 5 다음에 5 다음에 6이 아니라 5 다음에 0으로 가죠. 그래서 5 더하기 1을 했더니 뭐가 나오냐 하면 0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는 5 더하기 1, 6인데 이거를 공간이 몇 개냐면 6개죠. 따라서 여기서 6이라고 하는 걸로 나눈다. 6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가지고 이렇게 산출해 주는 거. 이게 나머지 함수죠. 나머지. 리메인더. 그래서 퍼센트를 보통 C 언어는 나타내니까 이게 뭐냐면 크기에 해당되는 거다. Q 크기. 음. 그래서 여기서는 뭐하고 비교해 봐야 되냐 하면 이렇게 끝에 있는 거 하고 여기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꽉 찼다 그랬는데 테일이 5였어요. 이건 헤드가 0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이게 동일한 값이 꽉 찬 걸로 보려면 이거 5 더하기 1 테일에다 하나 더한 다음에 이거를 퍼센트 6을 했더니 뭐가 떠오르냐면 헤드 값하고 동일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서 뭐냐면 헤드 더하기 1 헤드 값하고 그 다음에 테일 값에다가 더하기 1 한 거죠. 그거를 q 사이즈만큼 가지고 나눈 나머지 그래서 여기 나눈 나머지 q 사이즈가 몇 개냐면 맥스 q 사이즈 이만큼을 나눈 거죠. 그리고 그거의 나머지 값을 확인합니다. 나머지 계산했더니 요거 계산했더니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0. 요게 0. 동일하다. 아, 그럼 꽉 찼다. 따라서 여기는 리턴 꽉 찼으니까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큐에다가 자료를 집어넣는 거와 빼는 거 요거만 하면 이 큐로서의 동작은 완성이 된다. 이 두 개만 하면 함수 두 개만 하면 끝나요. 번호도 안 적어. 여기 하나하나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큐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is full. if 이게 여유 공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true가 되겠죠. 그렇다면 강제 종료시켜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만일에 대비한 부분이고 실제 핵심 부분은 요거죠. 자료를 갖다가 삽입하는데 삽입할 적에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쪽으로 들어가냐면 뒷부분에 들어가죠. 그게 테일 부분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뒤로 뒤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1번이었다면 2번에다 해당되는 위치값으로 들어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번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5번 다음에는 0번으로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가 이건 나는 나머지 값을 가지고 원위치 원형이기 때문에 요 값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삽입할 위치가 계산이 되면 거기다가 자료를 집어넣으면 되죠. 테일 위치 값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요거. 마지막 제 그 삭제해 주는 것까지 하고 끝낼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삭제하려면 데이터가 하나씩 하나씩 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false in, false out. 그래서 근데 나가는 삭제되는 건 들어간 자료들이 엘리멘트니까 나가는 것도 엘리멘트 형태일 거다. 여기는 매개 변수 필요 없죠. 누가 가르쳐 주는 거 같냐면 이 그 앞쪽에 해당되는 거 헤드가 가리키는 부분에 따라서 나가면 된다. 자, 그럼 여기서도 완전히 삭제하려면 먼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자료도 없는데 삭제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물론 여기 공간 하나 여기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빼려고 한다면 오류 메시지를 내보내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체크 부분이고 실제 핵심 부분은 요거죠. 자료를 하나 빼서 서비스해 주는 거. 그거는 누가 관련했냐면 헤드 포인트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원래 헤드 포인트 다음 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아까 이렇게 그렸죠. 여기가 A가 여기 있고 0번에는 빈칸이었는데 헤드는 0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하나 다시 증가시켜 줘야 되겠죠. 여기가 1번. 따라서 요거 증가시켜 주는데 문제는 여기 와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나눈 나머지 값을 산출해서 한 바퀴 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읽어드렸든지 리턴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큐에서 자료 하나 삭제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스택 큐까지 해서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추리까지 하려고 했는데 추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 실습 자료에 보게 되면 뭐 쭉 이제 그 추리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추리 빼시고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일단 그 핵심 부분은 스택 Q까지가 핵심 부분이라고 보고 정리 부분에서 이 추리는
자료구조 시간에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이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 그래프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뭐 저희 자료 드린 거 한번 각자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수업하는 걸로 완성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실습은 꼭 저희 집에 가시던 한번 실행해 보시고 나름대로 또 숙제가 없으면 심심하실 테니까 이따가 제가 숙제 이 아직까지는 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여유 있는 숙제보다는 조금 더 머리 쓰는 숙제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낼게요.